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정보기관 모사드가 북한이 중동에 핵과 미사일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 파는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지, 또 막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북한 중동 커넥션, 북한 이란 시리아 커넥션이 지금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여러분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남북 관계에 국한시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적인 문제이고 중동 지역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모사드가 지금 북한의 어떤 그런 이란 커넥션, 그 다음에 이 북한의 시리아 커넥션,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자, 우선 모사드가 여러분 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2007년 9월에 시리아가 만들고 있었던 원자로를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그 폭격기가 가지고 이런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제공한 게 바로 모사드죠. 당시 그 모사드 국장이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지금 죽었습니다. 2016년에 메이어 다간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메이어 다간이 지휘를 해가지고 2007년 그 9월에 폭파된 이 시리아의 어떤 원자로 그걸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북한서 왔다고 하는 얘기죠.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의 그 원자로하고 똑같다고 하는 얘기죠. 갖고 그 이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모사드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군에 줘가지고 전격적으로 그런 그걸 파괴를 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사드가 지금 말이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더욱더 지금 이 핵물질이라든지 핵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되지 않도록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금년입니다. 2019년 4월 13일 영국, 프랑스, 미국 폭격기가 또 시리아로 들어가 가지고 시리아 미사일 공장을 여러분 폭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4월 13일자 이스라엘 국방 관련 전문지가 그 폭격된 이 공장에서 북한 과학자, 북한 기술자가 죽었다고 합니다. 북한 기술자 시체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2019년 4월 13일 이 폭격 사건도 2007년 원자로 파괴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 지금 모사드가 그 정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동맹국에게 넘겨가지고 또 그 정보를 통해서 직접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동맹국에 줘가지고 동맹국들을 확신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파괴하도록 그렇게 지금 모사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기 삼청 서기시라 이 태영호 공사가 쓴 이 책에 보게 되면 2004년 4월 22일 이 북한 용천역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당시 언론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 언론들이 전부 다 일면에 용천역이 폭파된 그 현장을 아주 처참한 현장을 거기에 여러분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말이죠.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폭발력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당시 이 국내외 전문가들이 그게 단순한 어떤 화학물질이나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것이 아니다. 당시 그 기차에 이 핵물질이 실려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죠. 자, 거기에 여러분 고든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 겸 PD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PD죠. 그 사람이 쓴 기도원의 스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의 스파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그 용천역 폭파 당시에 시리아 핵 기술자 3명이 거기에 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열차에는 핵물질도 같이 실려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결국은 이 고든 토마스의 이 책 주장에 따르게 되면은 그건 모사드가 들어가 가지고 그걸 파괴를 해버렸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기드온의 스파이라고 하는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모사드 안에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 조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든 토마스가 쓴 이 책을 보게 되면 용천역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모사드가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특수 정보 특수 조직이 지금 이것을 파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태영호공사가 쓴 책을 보게 되면은 당시 그 용천역 옆 건물에서 핸드폰이 그 테이프에 붙어 있는 게 딱 이렇게 발견이 여러분 벽에 붙어 있는 게 발견이 됐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핸드폰이 그 폭발과 무슨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그때 이 핸드폰이 여러분 사용되게 된 게 2003년입니다. 2004년에 이 4월에 용천역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김정일이가 전격적으로 이 북한 전역에 여러분 핸드폰 사용을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용천역 사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왜 김정일이가 그 1년도 채 되지 않은 핸드폰 사용을 여러분 중지를 시켰을까요? 그래서 그 결국은 2008년에 북한이 핸드폰 사용을 다시 재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본다고 한다면 이 고든 토마스가 이 책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용천역에 시리아 핵과학자들이 타고 있었고 모사드가 그러한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공작의 일환으로 파괴 공작의 일환으로 그걸 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사드는 지금 시리아 그리고 중동 그 현지에서뿐만이 아니고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북한 안으로도 지금 들어가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공작을 자신들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핵심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북한이 이 중동의 무기라든지 그 다음에 핵 시설을 지금 이전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여러분 작년입니다. 2018년 2월 유엔 안보리 그 산하에 있는 북한 제재위원회가 여러 가지 북한과 중동 커넥션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거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미 북한이 계속해서 시리아라든지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팔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시리아에 화생방 무기와 관련된 이 물질들을 보내다가 여러분 그 배가 40분이나 40회나 여러분 그게 잡힌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거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은 북한이 아직도 국제 제재망을 피해 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이 시리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계속해서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핵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기술 거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거기에 아주 촉각을 계속해서 곤두세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가 하노이로 이 정상회담을 하러 가다가 중간에 잠깐 쉬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웠는데 우리 언론에 크게 사진이 여러분 보도가 됐죠. 김정은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고 그 담배를 피우는 앞에 딱 김정은이가 재떨이를 들고 딱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언론 일부에서 그걸 보도하기로 참 김여정이가 공손하게 오빠 담배 피우는데 재떨이 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여러분 단순한 사진이 아니죠. 그 사진을 어떤 기자가 찍었다 이렇게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진기 대신에 여러분 그 총과 그 암살용 망원경이 거기에 딱 이 꽂혀 있었다고 한다면 김정은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진을 기자가 찍었다고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느 정보기관에 찍어가지고 김정은에게 보내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이 러시아를 김정은이가 방문할 때 김여정이가 여러분 수행을 안 했습니다. 항상 김여정이가 수행을 하더니만 이번에는 김여정이가 저 판문점까지 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여러분 그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 러시아 갈 때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 하노이 회담으로 가는 길에 그 찍힌 김여정이 제때 들고 있는 그 사진이 찍힌 그것과 연관이 없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분명히 북한 내부에서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이 찍혔는데 그게 사진기가 아니고 암살용 그게 총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건 그냥 김정은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모사다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보공개기관이 찍어서 언론에 주었다 하는 그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단순히 남북관계 이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아주 글로벌한 차원, 중동까지 넣어서 지금 이 북핵 문제를 보고 있고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이 그 빅딜란을 내놓은 이유도 바로 여기서 이런 보고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 커넥션이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이게 남북 관계만 아니고 중동의 어떤 안보도 해치게 된다. 자, 중동의 안보를 해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누가 미국에게 제공한다는 얘기죠. 모사다가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미국에게 그거를 보고를 알린다는 얘기죠. 이러면 또 2018년 1월 31일 날 이 모사드가 이란에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이란 그 핵 시설 그리고 핵 개발 관련된 그 문서와 여러분 CD를 전부 다 훔쳐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그걸 공개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모사드가 지금 이 이란과 북한과 시리아와 연관되어 있는 이 커넥션이라는 이 정보를 전부 다 가지고 때로는 자기들이 군 폭격기를 동원해가지고 파괴를 하고 그걸 또 2019년 4월 13일처럼 미국에 줘가지고 미국으로 하여금 그걸 폭격을 하게 하고 또 이런 어떤 정보를 주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이 북한과 쉽게 외교관계 개선을 하지 못하도록 또 북한에 hen차를 주지 못하도록 지금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중동에 대해서 이 시리아나 이란에 대해서 핵물질이라든지 핵기술이라든지 미사일이든 기술이나 미사일 이런 관련된 무기를 거기다가 판다고 하면은 이 모사드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지금 저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북핵 문제가 단순히 한반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글로벌한 차원의 문제이고 중동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하는 아주 이 좀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봐 나가야 되겠다. 이걸 전부 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보는 것처럼 남북한 사이에 무슨 민족 공조다, 우리 민족끼리다, 여러분 이런 지금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 문제가 전혀 지금 풀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외교적으로 지금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안보는 점점 더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동에 봄이 왔을 때 이스라엘이 아주 이 뛰어난 정보기관 모사드가 그건 중동의 봄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중동의 겨울이 온다고 하는 바로 전조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만반의 지금 대비책을 세웠다. 그리고 우리 지금 나라를 움직이는 이 책임을 맡은 군이라든지 우리 정보기관도 이런 모사드와 같은 이런 아주 전략적인 판단을 해 나가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이 편안하게 발을 뻗고 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